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국가 부채로 돈 퍼주는 정부, 국가가 위험해진다. 이는 미래 세대와 젊은 층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조 5천억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 패키지 중에서 약 10조 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여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국채 물량까지 늘면은 국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조 9천억 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패키지를 의결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지출 구조 조정 없이 국채와 실제 예산을 쓰고 국고에 남는 세계 잉여금 등을 동원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과 대상 조건 범위가 넓어졌고 업종별 피해 및 방역 조치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며 이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일반 택시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노점상, 취약계층 등에도 지원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명이 늘어난 총 69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월 3일자 동아일보에 따른다면 국가 채무는 예상치인 956조 원을 웃도는 965조 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D2는 작년 43.9%에서 48.2%로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이미 통제 불능 수준입니다. 여야가 선심성 부주기를 위해서 예산안 정액 야합을 하는 바람에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660조 2천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년 만에 300조 원 가까이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국가 채무가 내년이 되어야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4차 재난지원금과 7월로 예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더해지면은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최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에서 30%대, 그리고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데 7년에서 9년이 걸렸는데 문정부 들어 현재 속도라면 국가 부채가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데 2년 내지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도 증가합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추경 기준 20조 4천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에 5조에서 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긴 했지만은 금리 상승 속도가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경우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3월 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1.966%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06%포인트 오르며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금리는 하루 만에 0.076%포인트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결국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 등 민생의 문제로 바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 대책을 내놓자마자 또 다른 지원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압박으로 지원 대상이 690만 명으로 3차 재난지원 때보다 200만 명 넘게 늘어났지만은 형평성 시비와 대상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노점상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화훼 급식 농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당은 추가 지원 대상 선별을 요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어빈까지 지원해야 한다며 합세했습니다. 전국 농가에 10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에게 지원을 늘릴수록 유리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들 불만만 커질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난 지원이 만인대 만인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피해 정도를 제대로 산정하고 지원 효과와 형평성을 치밀하게 따져보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빚을 내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정책 목표와 원칙 아래 가장 공정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현실은 딴판입니다. 그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있습니다.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재원 마련 문제는 일단 미래 세대의 몫으로 떠넘기고 보자는 식입니다. 나라 빚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는 왜 지원 대상에서 빠졌느냐, 나는 왜 지원 금액이 더 적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분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정치판을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가 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보궐선거에 이겨야 다음 정권 창출의 디딤돌이 되고 그래야 퇴임 대통령이 안전해진다는 것 말고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논리는 없습니다. 며칠 전 가덕도 공항 건설에 의지를 가지라고 훈시하는 대통령과 그 밑에 고개를 숙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와 준법의 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법 여부를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지켜본 국민이라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정부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공항 건설에 최대 28조 원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난공사 특성상 실제로는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완공된다고 해도 국토부 우려대로 활주로 부등 침하, 토양 액하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이 건설된다고 해도 동남권의 허브공항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구 경북민이나 호남권 사람들은 그쪽 지역 공항을 이용하거나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때마다 각종 무상복지 제도가 등장하고 군 복무 기간도 줄었다고 합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야당도 포퓰리즘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가 실패한 사례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유럽 재정위기 사례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제 방송에서 방송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제 방송인 이충건 방송에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문제를 약 30회 정도 방송했습니다. 문정부 들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 부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충건 방송 55회와 155회차분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국가 재정을 살포하면은 국가 경제가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은 재정 건전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둘러싼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은 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문 정부는 미래 세대와 젊은 층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국가 부채를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고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은 우리나라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을 초래해서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문 정부는 선거철만 되면은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돈이 문 정권의 쌈짓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